볼게요. 자, 오늘 하실 거는 변화율 중에서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되게 심플해요. 혹시 물리에서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식 혹시 기억나세요? 역학할 때? 네.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 갈게요. 얘가요 1차원적인 운동만 해요. 네.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이렇게 2차원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건 벡터예요. 벡터 쪽에서 봐요. 그래서 얘는 1차원적인 움직임만 본다. 즉 좌우나 상하 밖에 없어요. 비스듬히 쏘아 올린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위로 던져야 돼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가 x예요. 얘 같은 경우 높이면 뭐 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t는 뭐야?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앞에서는 다 뭐 했지? x에 대해 미분했잖아요. 그지? y의 x에 대한 변화를 구했잖아. 그지? 기울기의 개념이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시간 t에 대한, 네. 시간 t에 대한 변화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t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이제 시각이라고 했는데, 시간은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나 걸렸니 이거고, 그치? 시각은 딱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t에 대해서 위치 변화율을 구해주는 거다. 그래서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고요. 시각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위치가 주어집니다. 네, 되게 심플해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위치가 주어져. 보이시죠? 네. x가 2t제곱 빼기 8t라고 나와 있고요. 쟤를 미분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x가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요. 속도에. 위치가 시간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요. t에 대해서. 그러면 속도, 벨로시티라고 하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뭘까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예요. 네. 악셀레이션이라고 하는 벨로시티 악셀레이션. 그래서 V하고 A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X라는 요 위치가 나왔을 거예요. 식 보이시죠? 문제, 예제에 2t제곱 빼기 8t라는 거 보이죠? 미분하면 V라고 써주시면 돼요. 4t 빼기 8이에요. 얘가 속도입니다. 얘가 속도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네, 똑같아요. x 미분하듯이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저 용어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이쪽을 이렇게 미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줘요. t가 1일 때 속도 뭐냐? t에다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4가 속도예요.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가속도는 t에다 넣을 게 없죠. 그냥 가속도는 4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던 거죠. 가속도가 동일하다. 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2번 밑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냐 했잖아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요, 물리 선생님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분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위에 섰지 잠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인 4t 빼기 8이 순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야 바꾸지. 그치? 그러면 t는 시각은 2가 답이 되는 거죠. 지금 단위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미터/초
많이 쓰고 초를 단위로 많이 쓰죠. 미터랑 초를. 근데 얘는 지금 문제 자체에 단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그냥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주어져도 어쨌든 t에 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약간 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x가 있었잖아요. 그죠? x가 있었어. 이게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치? 한 번만 잘 봐줘. 우리가 이거를 뭐 했었죠?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속도라고 그냥 얘기했잖아. 이게 속도 맞아. 맞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속도 맞는데,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였지? x의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표시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뭐였지? 이거 기억나? 이게 뭐였지? 디바이드 x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잖아요. 그럼 얘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야. 그러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라는 dx/dt를 쓰는 거예요. 그냥 표현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를 이제 다시 미분해요. 다시 미분하면 원래는 이 표현 쓸 수 없는데 2'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더블이 됐죠. 두 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냥.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선을 표시한 거고. 얘는 그럼 뭐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시간에 대해 변화를 구하는 거죠. 이게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책에 써 있는 요거예요. 보이시죠?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요 dt라는 표현을 밑에 써준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도 음수 나왔더니 뒤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예요. 떨어지면 속도 음수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면 속도 음수가 나온다. 네. 근데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주어진다. 네. 그냥 그대로 계산상 다 나온다라는 거고요. 방향을 바꿀 때만 여러분이 속도가 0 된다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미분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변화율에 대한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들은 부등식에서 하나 좀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 뒤에 5번 문제 있어요. 네, 5번 좀 봐주세요. 부등식을 잘 안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럴 때 지금 보면 문제 보이시나요? 5번 문제. 네,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x가 3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치? 근데 이걸 a를 그냥 두고 그리는 건 선생님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한쪽을 고정시킨 상태로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x 4제곱과 4x 세제곱을 넘겨서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물론 미지수가 중간에 섞여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왼쪽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겠지만 상수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그리는 거죠. 얘를. 그러면 y는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을 먼저 그려요. 부등식 쪽에 어렵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려요. 미분을 합니다. 4x 세제곱 12x 제곱이고요. 그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0인 걸 기준으로 합니다. 맞죠? 그치? 뭐로 묶어? 4x 제곱으로 묶어 x 빼기 3이 0일 때를 찾는 거예요. x는 뭐 또는 뭐? 0 또는 3이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원래 증강표를 그려야 돼. 그치? 맞지? 그려볼까? 이왕 하는 거 그려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게 좀 있어서 y 프라임 y라고 쓸 거고요. 땡땡땡 0 땡땡땡 3 y 프라임이 0 될 때를 기준으로 써라 했어요. 그 다음 뭐 봤어? 부호 봤다고? 도와줘.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넣어봐. 음수죠. 부호 보셨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하면 안 돼. 0하고 3, 4, 1 넣어봐. 음수예요.
아직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여? 내려오다가 잠깐 접선距離 0 됐다가 또 내려간 거야. 뭔지 알지? 이렇게 왔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다음에 3보다 크면 양수고요. 감소 증가예요. 여기가 극소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0 넣으면 얼마? 0이지. 해볼게. 이거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지울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 0,0이고요. 3 넣으면 얼마야? 제발. 아우씨, 많이 크다.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0카레 86. 마이너스 27인가 봐. 3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고, 자, 괜찮아. 조금 과장해서 그리자고. 마이너스 27을 요점 하자. 많이 내렸다. 자, 여기. 그치? 그럼 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려오다가, 여기서 접선距가 잠깐 0이 된 거야. 잠깐 누운 거야, 잠깐 누웠다가, 다시 계속 감소해. 그러다가 여기서 극소를 그리고 올라오는 요 구조예요. 그죠? 맞아? 근데 있잖아. 이게 되게 생피하지. x가 3보다 크대. x가 3보다 크면 그래프가요. 여기부터 여기 하얀색이야. 요렇게야. 요 파란 부분. 여기 하얀색이라는 건 뚫렸다는 거죠. 그치? 맞아? 요만큼만 해당하는 거. 그래프가 이거야, 학생. 이게 다야. 근데 생각해. 요거 따로 그리면 y는 a라는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상수함수보다 파란색 부분이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그럼 a는 여기 써야겠네. a는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7보다 작은데 잘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27에 다도 상관없어. 다도 파란색은 위에 있어. 그치? 왜냐면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등호만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A의 범위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런 부등식. 요 부등식을 지금 선생님이 풀어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괜찮나요? 오케이. 10번 한번 보실까요? 10번. 난리가 났네요. 10번. 갑니다. 지울게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속도 그래프야. 속도야. 얘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게. 근데 속도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속도가 플러스일 때예요. 여기가 전부 플러스일 때고요. 속도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예요.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잠깐 서야 돼. 자동차 운전 안 해봤지? 범퍼카 해봤냐? 범퍼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거든요? 너 했을 때 앞으로 가다 뒤로 가려면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잘 생각해봐. 핸들을 반대로 돌리세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무튼 무조건 서야 돼. 그러니까 보면 플러스 정방향으로 가다가 요때 서서 뒤로 간 거야. 속도의 부호를 보는 거야. 부호 변화가 몇 번 왔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는 3번이에요. 나머지는요? 섰다가 뒤로 계속 간 거야. 얘도 뭐야? 섰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야. 잠깐 섰다가 또 간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몇 번 왔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걸쳐서 가는 거. 축을 걸쳐서 가는 게 몇 번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아니라는 거죠. 섰다가 그대로 가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얘는 3번이다. 이게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운동 방향 몇 번 바꿨는지를 찾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9번 문제 있어요. 얘는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되게 심플하다니까.
나머지는 다 그래프 그리는 거고. 얘가 이제 위치란 말이죠. x가 이렇게. 그럼 너는 그냥 속도만 구하면 돼요. 네. 뭐 dx, dt 안 써도 돼. 그냥 미분하면 속도구나. 내리고 하나 빼고 마이너스 6 되고, 그지? 근데 이거에 문제 봐. 최대값 구하래. 몇 차함수야? 2차함수야. 네. 2차함수 최소야. 마이너스 2를 묶어서 반의 제곱. 자, 이렇게 가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속도 최대. t가 2일 때. 그치? 네. 이해됩니까? 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속도, 위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괜찮죠? 네. 자, 다음에 보면 이제 미분이 끝났어요, 여러분. 네, 드디어 대망의 미분이 끝났고요. 적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부정적분부터 보겠습니다. 뒷장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요걸 하기에 앞서서 적분의 개념을 살짝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좀 끌게요. 잠깐. 화면이 방해가 돼서, 한 번 더 눌러래. 이 버섯돌이가 대체 불가야. 와, 이게 산지가 거의 한 10년 돼가는데, 대체 불가. 이 꼬다리가 없어지긴 했는데 없으니까 더 좋네요. 이거 누르기가 좋아졌어. 조금 걱정되는 거 휘두르다가 이 끝이 없잖아. 날아갈까봐. 예전에 한번 빈 콜라캔 이렇게 먹다가 이게 어떻게 수업하다가 이게 날아갔어.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이 먹으면 놓칠 때가 있어요. 물건을 날아갔어. 근데 있잖아, 이 앞에 앉은 학생 여기 있지. 여기에 콜라 모서리가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가볼게요. 도와줘요. 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할 거예요. 몇 x? 2x예요. 이게 이제 미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볼게요. 2x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2x가 뭐죠? x제곱이 미분돼서 온 도함수잖아요. 그쵸? 이 도함수의 원래 형태. 이쪽. 이 파란색 방향. 얘를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적분의 계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을 미분해서 2x면 그러면 계산이 반대라는 건가? 맞아요. 계산은 반대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적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를 미분해도 뭐예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적분한 게 이쪽이 x제곱 플러스 1이냐? 모른다는 거죠. 몰라.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상수가 미분 과정에서 날아갔으니까 저게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나 정할 수가 없는데요? 정할 수 없어? 부정. 정할 수 없다. 네. 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x제곱을 미분하면 2x인 게 맞지만 이 미분 쪽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적분을 할 건데 상수 쪽이 뭔지 못 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적분 상수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상수 뭔데? 모르지. 모르니까 그냥 C로 두는 거야. 그래서 부정이야. 부정 적분이야. 그러면 이걸 한글로 맨날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아니지. 좀 더 멋지게 써야지. 그래서 원래는 적분도 쌓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S자를, 자, S자 알지? S자가 원래 뭐야? 합의 의미나 뭘 더한다, 쌓는다 이런 의미거든? S가 수학에서는? 아니면 넓이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꾸겨가지고 이렇게 접어. 그게 시그마고.
숫자는 뭐 S요. 후견은 뭐 그리스 문자의 S자 역할을 하는 게 시그마잖아요. 이거고 얘를 이렇게 봐. 보여? 늘리면 적분 기호가 산생하는 거예요. 적분 기호가. 그래서 이 적분 기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뭐라고? 인테그랄. 처음 들어보죠? 네. 그래서 요 표현 있지, 요거. 요 노란색 부정적분. 그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인테그랄 EX를.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미분했었죠? X에 대해서 미분했었죠? 그럼 적분도 뭐에 대해서 하겠어요? X에 대해서 적분하겠죠. 그 표시를 DX로 쓸 거예요. X에 대해서 적분했어요. 라는 세트예요. 아, 요게 세트야. 요 세트 안에 내가 적분할 대상을 넣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다? X 제곱의 적분상수 모른다. 로 정의한다. 얘가 바로 부정적분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뭔 테그랄? 인테그랄. 이걸 적분기호라고 하고요. 적분기호. 얘는 뭘까요? 적분을 당하네죠? 적분을 당하네. 학생, 요새, 어제 또 몇 명 잡았대. 20몇 명이래, 거의. 다 죽이겠다고 막 선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뭐야?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뭐라 그래? 피의자. 이렇게 한다고. 그지? 얘는 적분을 당하네잖아. 피적분함수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분을 당하네. 피적분함수. 괜찮죠? 적분하면 너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가 뭐야? X가 적분 변수라고 그래요. 적분을 할 문자. 요걸로 적분할 거야. 라는 그 적분 변수를 dx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분했을 때, 요 세트 안에 있는 얘를 적분했을 때, 얘가 뭐예요? 부정적분이에요. 이쪽. 쟤를 적분한 부정적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냥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됐지. 이게 검산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미분하기 전의 형태다. 그래서 원시함수라고도 불러요. 이쪽을. 네. 그리고 얘는 무슨 함수? 얘 무슨 상수? 적분상수라는 겁니다. C는 그냥 상수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할 때 얘를 적분하면 x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c라는 것까지 붙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얘를 일반적인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도와줘요. f를 미분했어. 왜 대문자야? 대문자 소문자 쓸 거야. 미분해서 스몰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됐죠? 그럼 자, 생각해. 여기서 미분한 거죠? 그치? 인정하시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라지 F로 가야겠지. 그치? 헷갈려? 요렇게 쓰면 더 헷갈릴걸? 라지를 미분했어. 그러면 스몰 f가 될 때. 됐지? 그러면 요걸 미분해서 얘가 됐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대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인테그랄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라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적분 상수를 붙이는 거예요. 그쵸? 됐나요? 요식 이해돼? 요렇게 쓰는 거고요.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 의미야. 여기서 검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 얘를 미분해서 뭐가 된다고? 상수는 어차피 날아가잖아. 안쪽 게 나온다고. 그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잖아. 밑에 요거 써주셔야 돼요. 밑에 요거 쓰라고 빨리 요거 쓰고 좀 오세요. 쓰셔야죠. 쓰셔야 돼. 되셨나요? 네. 오케이. 썼죠? 네.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정
부정적분은요, 증명 과정이 없어요. 왜 없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반대로 연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는 공식화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상수가 있어요. 상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미분하면 A였죠? A, X. 그 다음 적분상수 붙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돼 있고요. 하나만 더. xn제곱이 있어요. 핵심은 얘예요. xn제곱은 어디서 왔을까요? 잘 생각해봐. 하나 더해 내려오고 하나 뺐잖아, 미분할 때. 그치? 기억나? 그러니까 n 플러스 1제곱이 있을 거야. 왜냐면 내려오고 하나 뺐을 때 n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없잖아, 숫자가. 네? 그치? 그래서 하나 더해서 역수, 지수를 하나 더해서 역수, 그 다음 지수 더해주고. 어떻게 보면 미분의 반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공식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다행스러운 건 곱이나 나눗셈에 대한 적분은 하지 않아요. 왜요? 미적분이에요. 수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네. 형태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식만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두 개의 부정적분의 이제 공식 형태인데 여기만 하면 좀 아쉽잖아.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를 추가해 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인테그랄 dx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뭘까? 1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요 학교에서 장난쳐. 가끔 시험에 대해 객관식 보기에. 그러면 자 도와줘. x 플러스 c로 가셔야 돼요. 없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없는 거. 자 그럼 선생님 0 아닙니까? 아니요 0은 줘요. 0은 0dx라고 줘요. 그럼 뭐 미분하면 0이죠? 상수죠. 네. 그냥 적분상수. 추가되는 내용 같이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많이 사용이 돼서 분필이 깨졌어. 우리 초토화 됐습니다. 어쨌을 거예요. 미안해요. 봤지?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돼. 콜라캔도 다 던진다니까. 하나 더 쓸 거예요.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테그랄 쓸 때 이쁘게 나도 잘 안 써져. 이렇게 ax 플러스 b의 n제곱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1차식만 나와요. 1차식만. 선생님 얘기했지만 여기가 2차의 n제곱은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2차의 제곱이야. 그럼 뭐야? 전개하는 게. 전개해서 따로따로 적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적분도 미분하고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있는데 어떤 식 두 개를 더하고 뺐을 때 이렇게 해서 얘를 적분한다고 할 때 이거는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미분도 더하기 빼기 따로 했잖아요. 이거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잘 봐. 잘 들어. 이거 적분하면 대문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도 적분하면 대문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기도 적분함수, 여기도 적분함수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차피 미지수잖아. 한 번 해서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더하기 빼기에 대한 거 뒤에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요것만 잘 적어두세요. 요 1차식일 때만 가능하고요. 1차일 때만 하나 더해서 역수 더해주고 까지 똑같아. 자, 그리고 잘 생각하자. 자, 생각해. 미분 생각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지? 내리고 하나 뺐지. 그리고 무슨 미분 됐지? 속미분이 없지, 저기. A가 곱해져 있어야 될 거야.
속미분 생각하면. 그치? 어떻게? 속미분을 1차 때만이야. 알겠지? 이거 써놔. 얘가 안에가 1차일 때만 가능한 거야. 1차만. 알겠죠? 2차 안 돼. 2차 안 된다고. 속미분을 나눠주시면 끝나는 거야. 접근상수 붙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봐. 내리고 하나 빼고 속미분 곱하면 A가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야. 네. 요것만 추가로 좀 적어주시면 돼요. 접근상수는 뒤에 안 보이겠어요. 접근상수는 뒤에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네. 되셨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정접근의 특징. 더하기 빼기는 분리 가능하다.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곱미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곱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뒤쪽에 성질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 적어놓으세요. 되셨죠? 네. 요거 가지고 접근할 거고요. 자, 그러면 거기 예제 1번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인테그랄 몇 dx야? 3dx. 아유, 이건 쉬운 거다. 3dx면 몇 x 플러스 c? 3x 플러스 c로 쓰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몇 x제곱? 3x제곱인데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거 한 김에 가면 되겠네요. 요게요. 앞에 이렇게 숫자가 곱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미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k는 그냥 앞에다가 곱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곱해진 숫자는 신경 쓸 게 없고요. 접근상수는 마지막에 하나만 미지수로 붙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x제곱 dx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지워볼게요. 3 곱하기 인테그랄 x제곱 dx로 쓸 수 있고요. 3 곱하기 요거 접근해보자. 요거 어떻게 되지? 하나 더해서 역수. 하나 더해서 역수 더해주고, 그쵸? 속류분은 없지. 속류분 1이니까 의미 없어. 네. 플러스 접근상수 x세제곱 플러스 근데요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누가 봐도 알아요. 3x제곱은 x세제곱에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2x는 어디서 바뀌었어? 생각해. x제곱에서 바뀌었지. 2분 했을 때. 그지? 3x제곱 x세제곱에서 바뀌었지. 4x세제곱 x4제곱에서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착한 애들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그 전까지는 그대로 공식대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52쪽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휴식